1971년 시애틀에 1호 매장을 시작해서 2020년 현재 전 세계 80개국 33,000개의 매장을 보유.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2019년 매출이 1조 9천억 원으로 커피 체인점 중에는 당연히 1위고요. 2위부터 6위까지 커피 체인점 브랜드의 매출을 다 더해도 스타벅스의 매출을 못 미치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매장 수를 총 5만 5천 개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죠. 전 세계를 흔든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스타벅스의 인기. 대체 왜 전 세계는 스타벅스 커피에 빠지게 됐을까요?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스타벅스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스타벅스는 얼마나 더 기업 가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을까? 스타벅스의 뜨거운 인기 비결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 이진우입니다. 스타벅스랑 우리가 비슷한 나이잖아요. 스타벅스는 1971년에 창업한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는 똑같이 나이 먹고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저는 똑같이 나이 먹고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스타벅스 매출이 더 의미 있는 이유. 경제적으로 정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커피숍 사업은요,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느냐 딱 그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 모든 장사가 다 그렇지? 아닙니다. 한우 고기를 파는 고기 매장은 손님이 아주 많이 온다고 해서 이익이 아주 늘어나지는 않아요. 원재료라고 하는 게 비싸니까. 그런데 커피숍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커피숍에는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오고 어떤 커피숍에는 하루에 50명의 손님이 와요. 그러면 100명이 오는 커피숍은 인테리어 비용이 2배가 들까요? 아니죠. 똑같아요. 인테리어 비용은 똑같아요. 그럼 직원 월급을 2배 줘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은 같은데 손님이 2배쯤 더 오는 커피숍은 이익이 2배 나는 게 아니라 20배 이상 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가만히 보면 점포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더 가파르다는 거죠.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점포 숫자는 2018년보다 2019년에 약 9% 정도 늘어났는데 매출은 22%가 늘어났어요. 그 말은 상당한 차이네요. 점포 숫자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같은 매장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비용은 같은데 매출이 늘어나면 그 매출은 대부분 이익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들이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매장 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매출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놀랍다. 요즘도 늘어나는 매장의 대부분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합니까? 그런 매장으로 주로 더 늘리고 있어요. 1년에 스타벅스 매장이 한 100개 좀 넘게씩 늘어나는데 그중에 한 절반, 48개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스타벅스 매장은 월 매출 한 1억 원쯤 해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월 매출이 2억 원, 3억 원 이 정도 합니다. 에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좀 크잖아. 크기는 커요. 네. 그러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오픈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운영비가 2배, 3배 들지 않아요. 커피만 딱 픽업해서 가고 또 커피 또 픽업해서 가고 이러니까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버는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렇죠. 단순한 경제학적 함수로 이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더 있겠죠.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로열티가 언제 만들어질까? 충성을 언제 만들어질까? 정말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35번 훈련병인데 훈육 교관 같은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을 때 경이라 이렇게 한번 해줄 때 이게 좀 생각이 좀 남다르거든요. 스타벅스가 손님들에게 직접 이름을 부르고 커피를 건네주는 걸로 유명했죠. 아, 이게 나를 기억해주는 기업이구나 라는 게 색다르죠. 스타벅스가 그렇게 된 데는 스타벅스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출점 전략이라고 합니까? 가게를 더 내야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결정을 내린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시애틀에서 처음에 시작한 스타벅스는 자, 2호점은 어디에 낼까 하면 워싱턴에 하나 내자. 3호점은 뉴욕으로 가야지. 우리는 전국에 무려 3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스타벅스의 창업주는 시애틀의 길 건너에 하나 더 내고 시애틀의 뒷마을에 또 하나 더 내고 계속 그 동네에서만 매장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이. 그렇네. 그래서 손님들과 호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고 시애틀 안에서 브랜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빨리. 이게 전국에 막 30개, 40개씩 연다고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브랜드가 각인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애틀 안에서는 스타벅스를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서 시작한 스타벅스의 브랜드 효과가 입소문이 나는 전략을 선택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충성도, 로열티 이런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특히 올해 여름에 또 화제가 되니까 서머 레디페이. 이 커피 300잔 산 뒤에 그 커피는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몇 잔을 마시면 뭘 준다 이런 이벤트인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연말에 다이어리나 이런 거 받으려면 아마 17잔인가 마셔야 될 거예요.
그걸 마셔서 다이어리를 받으려고 그걸 마셔요, 정말. 그런 이벤트를 하는 11월, 12월에는 매출이 20%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달보다. 20%나? 아니, 추우니까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1월 달, 2월 달 똑같이 추운데 11월, 12월에는 20%더 늘어나니까 그치. 오로지 네, 프리퀀시 효과인 거예요. 야. 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커피 말고 다른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스타벅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생각할 거예요. 똑같이 커피만 마시다가 커피를 마시면 뭘 준다고 하면 스타벅스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지. 뒤에서 이렇게 경영의 장부를 들여다보면 스타벅스 커피 17잔이면 얼마입니까? 한 8만 원 되거든요. 8만 원 정도를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이어리를 하나 드리죠. 스타벅스가 고객 여러분들을 위한 사은 행사입니다 라고 하지만 스타벅스를 위한 사은 행사죠. 뭐 상술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걸 하면서도 고객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일 수도 있고 그게 경영 능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아이템들은 한정된 수량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서머 레디 때 그거 하려고요. 정말 그냥 샀게 좀 팔아줘라 좀. 참 재밌는 건 그걸 딱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얻게 되면 사기는 옷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아주 디스플레이용 그런 장소에 놓고 사진을 네.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럼요. 그게 사실은 스타벅스 브랜드 효과일 거예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을 어떻게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 것인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스타벅스의 시가총액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오늘자 기준으로는 한 13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숫자가 많아서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130조 원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가 스타벅스 전 세계 매출의 약 한 8배 정도의 기업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슷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GS 리테일이라고 매출의 0.3배? 0.5배 정도가 기업 가치예요. 그 말은 똑같은 매출을 하더라도 스타벅스의 기업 가치가 한 20배 정도 더 많다. 그걸 왜 그렇게 평가하냐면 GS 편의점 죄송합니다. 꼭 GS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편의점이든 GS 편의점이었다가 없어지고 CU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 이사 갈까? 불편한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그 자리에서 길 건너로 가면 사람들은 길을 건너요. 참 신기한 게 스타벅스 커피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만들어서 돈 번다는 걸 다른 커피 브랜드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A커피, B커피, C커피들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커피 한 잔이 차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스타벅스라는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만 사러 거기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스타벅스가 아니면 그냥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지 뭐. 그게 이제 브랜드 충성도라서 똑같은 매출 1억 원이라도 스타벅스의 매출은 20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2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기업 가치에. 그 규모가 됐을 때 자, 이 정도에도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공정무역을 통해서만 거래된 커피만 사용한다든가 플라스틱 빨대 안 쓴다든가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도 제일 먼저 하잖아요. 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심리학에서 많이 관찰된 실험 결과가 뭐냐면 클린 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권을 받고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권을 받았어요. 클린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쇼핑을 한 사람들이 그날 더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클린머니로 만든 커피라서 더 맛있을 거라고 하는 추론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과연 거품이나 고평가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기업 가치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다양한 편의 제공 중에 지금 고객들이 가장 열광하는 건 뭘까요? 심지어 너무 잘 돼서 역수출까지 된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바로 매장에 도착 전 이미 주문이 되는 사이렌 오더. 이게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건 들어가서 오더를 하고 기다리는 분들을 합법적으로 세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이렌 오더는 잘 안 씁니다만 그 합법적인 세치기 느낌을 알아요. 제가 타는 차가 카니발이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가끔씩 꽉 막혀 있는 데를 지나갈 때 그 느낌은 권력자가 갖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구나. 또 우리가 오더할 때 결국 그 같은 거 마실 거면서도 한참 보잖아요. 뒤에 이게 줄 서 그렇지. 있으면 네. 그냥 저거 주세요 하고 나오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합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나를. 근데 그 합리적인 압박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사이렌 오더를 하는 게 아니라 매장 안에 가서 사이렌 오더를 하는, 혹은 매장 바로 문 밖에서 사이렌 오더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미묘한 쾌감들을 건드려줄 수 있는 서비스에 민감한 분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15만 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중에 300개가 실행됐어. 14만 9,700개는 실행이 안 된 건데 그럼에도 그 300개에 대한 얘기들이 재미있는 단편 드라마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몇 월 주셔서. 며칠 날, 그게 첫 서비스가 어디서 그렇게 또 시작했으며 피드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중간중간에 알려주는 건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 정답. 뭔가 상사가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일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이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수시로만 알려주면 상사는 대부분 만족하고 맞아. 그런데 정말 열심히 밤을 새고 있는데 이제 결과가 다 나오려고 하는데 상사는 화가 나 있죠. 맞아. 도대체 일을 하는 거야. 한동안 스타벅스의 원두 가지고 비판이 있으니까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급 원두를 사용해서 스타벅스 리저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격을 올리는 또 다른 것이죠. 방법이죠. 이렇게 현대사회 비즈니스는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다 끌어안아야만 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겨운 직원도 있어야 되고 성능 좋은 사인앤 오더도 있어야 돼요. 이게 소규모 커피숍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커피숍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점점 더 대기업에 더 유리해지고 있는 스타벅스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스타벅스를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걸까요? 이런 스타벅스의 약점을 파고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블루보틀. 블루보틀은 성수도 핫하지만 한적하고 약간 느린 문화, 뚝뚝뚝뚝 떨어지는 드립커피에 집중하게 주말에 가면요 4-5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재밌게도 스타벅스는 그 줄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늘렸잖아요. 블루보틀은 그걸 위해서 매장을 늘리는데 거의 그렇지 않는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야 되고 실제로도 위협이 되는 건 지금 소수에 의해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독보적인 전 세계 1위의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이렇게 확연하게 벌어져 나가기 위한 게 기술과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스타벅스가 만들어 놓은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우리는 커피 자체가 좋아서 스타벅스에 가는 걸까? 아니면 커피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해서 가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